단전원과 양전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요 뒤에 나올 그 회로가 단전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단전원이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양전원을 그 OPMP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양전원을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 위에 플러스 쪽에 VCC를 쓰고 또 마이너스 쪽에 VCC를 그 넣는다는 얘기죠. 그 전원을 두 개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플러스 전원, 하나는 마이너스 전원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단전원이라는 얘기는 이 중에서 하나를 없앤 거죠. 마이너스 VCC를 없앴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게 단전원이 되겠는데 플러스 VCC만 있고 아랫부분은 접지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VCC가 있어야 될 부분이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단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놨겠죠. 만약에 이런 그 신호가 들어가면 여기 중심이 그라운드인 거죠. 그 중심이 그라운드인데 이제 양전원이니까 중심이 그라운드고 위에는 플러스 VCC 영향, 밑에는 마이너스 VCC 영향을 받아서 끝에 가서 이렇게 증폭이 되거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플러스 VCC가 나오고 마이너스 VCC가 나오니까 전원이 양쪽이라서 이게 이렇게 신호가 파형이 이만큼이나 크게 되는 겁니다. 큰 거고 그 밑에 단전원 같은 경우는 같은 이렇게 신호에 봐서 같게 보이죠. 근데 이 중심선은 2분의 VCC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VCC 쪽이 이렇게 그 최고 전압이 될 것이고 그라운드가 우리가 있는 이 중심선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심 이 2분의 VCC 값이 될 겁니다. 증폭된 이 크기를 봐도 여기 하나의 사이에 있는 것만큼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 전체가 여기 하나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로서 이제 한 개의 전원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가 줄어들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전원을 썼을 때는 이렇게 신호 파형이 신호 전압이 더 크고 단전원을 사용하면 신호 전압이 양전원보다는 반으로 줄어든 상태의 그 모습이란 얘기죠. 같은 입력 신호를 넣었을 때. 자, 그럼 뒤에 단일 전원 반전 증폭기를 보기 위해서 좀 전에 봤었고, 이 단일 전원은 한쪽만 전원이 공급되는 단일 전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보면 위쪽에서만 VCC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VCC가 공급이 되고 밑에는 접지가 되어 있죠. 단일 전원 반전 증폭기는 지금 저항이 R3가 있고 R4가 있고 저항이 지금 4개가 있는데 R1, R2, R3, R4가 있는데 이 R3, R4의 크기가 서로 같게 만들어서 비반전 단자의 어떤 전압이 이게 지금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비반전 단자가 플러스 있는 쪽 이쪽이 비반전 단자죠. 그래서 비반전 단자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전체의 공급 전압의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저항의 병렬 합성 저항이 그러니까 이 R3랑 R4의 어떤 병렬 합성 저항이 R2와 같게 만드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R2가 있는데 이거랑 같게 만드냐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성해서 이거랑 같게 나오도록 R2와 같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계한 저항이죠. R2가 같게 함으로써 증폭기의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죠.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단 얘기는 얘 병렬 저항이 병렬 합성 저항이 R2랑 같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여기 R3랑 R4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같은 것에 그 얘 두 개가 같고 얘는 그러면 각각 같다는 얘기 R3, R4가 같다는 얘기고 이렇게 같다는 얘기인데 같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R2와 같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렇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는 어, 그 이런 계산식이 나오죠. R3 equal
R3죠. R3 이꼴 다음에 R4 이꼴 어떻게 되냐면 병렬 합성 저항이니까 그 저항 자체가 더 개별 저항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R에 이 R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R3가 그 R2 두 배 한 값이란 얘기죠. R4도 마찬가지 R2를 두 배 한 값이 이렇게 R4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단일 전원 반전 증폭기 회로가 될 텐데 이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뭐 넓게 한다는 말은 그 어떤 증폭도를 이렇게 그 조종이 쉽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겠죠. 지금 밑에 여기에 나와 있었네요. 자, 이렇게 R3 이꼴 R4 이꼴 2R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R3랑 R4의 병렬 합성 저항은 R2랑 같다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일 전원 반전 증폭기에서는 요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건 지금 나오는 741 OPMF IC의 최대 사용 전압 범위 및 최대 전압 증폭도라고 나오는데 이건 최대 전격 전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뭐 OPMF에 대한 특징 741에 대해서 나눌 때 잠깐 나왔을라나 그런데 실제 공급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18V 뭐 차동 모드 입력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 윗부분 아랫부분을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에가 플러스 뭐 15 밑에가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공통 모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렇게 씁니다. 주파수에 따른 최대 전압 증폭도도 주파수 10이면 최대 전압 증폭도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전압 증폭도가 오히려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맞춰서 이 사이 값을 쓰는 것이 이제 좋다는 얘기죠. 주파수를. 보통은 뭐 1kHz 근처의 값을 쓴다든가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실험 때 사실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앞에 단전원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의 차원에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전 증폭기 중에 오디오 반전 증폭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교재에 나오는 대로 실험을 하려면 이 내용을 몽땅 사실 알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실험을 못 하더라도 일단 교재에서 나오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단일 전원 반전 증폭기는 직류 반전 증폭기인데 어, 오디오 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 및 출력단에 입력 결합 콘덴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콘덴서죠, 이게. 콘덴서가 있고 출력 결합 콘덴서 CO가 또 이렇게 놓여지는 것이 삽입한 그런 게 이제 오디오 저주파 반전 증폭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 수정이 돼서 나온지 모르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그려 넣어야 될 겁니다. 출력단에 어, 그 캐패시터가 하나 더 있는 거 출력 결합 콘덴서라고 하죠. 자, 입력단에 있는 것을 CI라고 하고 출력단에 있는 것을 Cin이란 얘기죠. 캐패시터 인, 캐패시터 아웃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그 했습니다. 근데 입력저항 RI라고 RI가 아니고 R1은 이 R1 자체가 전체 입력저항 RI랑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RI 자체가 전체 입력 저항으로 본다는 얘기죠. 비슷하고 출력 저항 RO는 이 R2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가는 출력 저항은 얘의 모습이 될 거고 출력 저항 그렇게 해서 얘는 그러니까 R 아웃 그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이게 RO는 R 아웃이라는 얘기죠.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비슷하다는 얘기 접짓고 그 다음에 RO는 뭐랑 비슷하다냐면 이 회로에서 오디오 반전 증폭기에서 R인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입력저항 뭐 인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는 아웃의 약자를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럼 거의 뭐 R1이 R인이 되는 거고 들어가는 입력저항 전체일 수준이고 R2가
출력 그 저항의 전체의 수준이라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점을 찍어서 비슷하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어, 오디오 반전 증폭기입니다. 내용이 역시 밑에 있었네요. 자, 이렇게 RI가 R 그 원이라는 얘기죠. R1이 거의 그 입력 저항이다. 그리고 R5는 Rout이 출력 저항이 R2랑 거의 뭐 근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양은 역시 반전 증폭기죠. 그 부계안을 써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 반전이기 때문에 반전 단자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입력시키는 것이고 비반전 단자는 접지를 시키는 그런 반전 증폭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오디오 증폭기에서 뭐 저역 차단 주파수라는 것이 있고 고역 차단 주파수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저역 차단, 고역 차단이라는 것은 어, 그 아래에 있는 주파수, 그 입력단에서 설명을 보면 오디오 증폭기 입력단에서 중력 주파수에 비해서 전압 증폭도 기준 3dB 떨어지는 저역 차단 주파수란 얘기. 그 입력단에서 이제 1kHz에 비해서 전압 증폭도 기준으로 0.707 다시 말하면 루트 2분의 1 정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저역 쪽 차단 주파수라고 하고 고역 차단 주파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역 차단 주파수는 오디오 증폭기의 출력단에서 중력 주파수 1kHz를 중력 주파수, 순간 주파수 정도로 본다는 얘기죠. 중력 주파수에서 전압 증폭도 기준으로 3dB 떨어지는 고역의 주파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어떤 그 주파수 지나가는 이런 그 데가 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주파수가 이렇게 통과하는 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뭐 이쪽에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잘라서 요 안에 거만 이제 통과시키거나 한다 할 때에 그 낮은 쪽의 주파수 차단하는 주파수랑 높은 쪽에 차단하는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역 차단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에서 그러니까 끊어낼 주파수. 그 다음에 고역 차단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 쪽에서 잘라낼 주파수. 이 사이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위드라고 해서 BW라고 하죠. 그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역 차단 주파수의 공식은 지금 이렇게 안 써져 있는데 그 고역 차단 주파수라는 것도 자, 바꿔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포인터를 바꾸자니 지금 잘 보이지가 않네. 저역 차단 주파수를 먼저 수식을 보면 FCL에서 2파이 RICI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2파이 RI, RI라는 것은 아까 R1이랑 거의 뭐 흡사하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디오 증폭기에 있는 R1을 여기다 바꿔서 교체해서 이렇게 쓰면 2파이 R1CI 콘덴서 입력부 쪽에를 분의 1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요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저역 차단 주파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서 잘리는 주파수라는 얘기고. 그 다음 고역 차단 주파수라는 것은 FCH에서 오디오 증폭기 출력단에서 이제 3dB 떨어지는 거, 중력 주파수에서. 자, 이것은 위에 식에서 이제 요것만 바뀌는 거죠. RI가 뭘로 바뀐다? RI니까 이건 출력 쪽에 출력단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뭘로 바뀌냐면 RO로 바뀌겠죠. 결국은 RO란 얘기는 앞에 있는 오디오 증폭기에서 뭐랑 같습니까? R2랑 거의 같아서 이건 R2가 될 거란 얘기죠. R2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CI라는 거 이거는 입력단 쪽에 있는 캐패시터인데 요것을 고역 차단 쪽에 와서는 CO라고 해서 출력 쪽에 있는 캐패시터 값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CI가
그러니까 원래 CI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2파이 R 2 CO 분의 1Hz가 이제 고역 차단 주파수가 될 겁니다. 같은 수식에서 이제 요 밑에 부분만 두 개만 바뀌면 고역 차단 주파수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 부하 저항이 RL, 이거는 이제 출력 결합 콘덴서 그 Cout을 CO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여기를 선택할 거냐 콘덴서를. 자 그러면 만약에 부하 저항이 RL이고 뒷단에 입력 저항이 RI라고 치면 차단 주파수를 FCL로 하기 위한 저역 차단 주파수를 하기 위한 출력 결합 콘덴서는 이제 이 낮은 주파수 쪽에 자르기 위해서 출력 결합 콘덴서를 쓰려면 이때는 CO는 2파이 RL FCL 분의 1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거랑 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CI가 CO로 갖고 와서 이렇게 온다. 또는 CO는 2파이 RI 다시 분의 FCL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 저항이라는 것은 뒷단의 입력 저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뭐 이거는 대역 필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밴드 패스 필터, 그 특정 주파수 사이의 신호만 통과시키는 회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 오디오 어, 그 어, 자, 보면 증폭비 앞에 있는 증폭기 주파수에 대한 이득 특성 그냥 앞에 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준 겁니다. 3D 포인트 지점이 이제 요점이다 얘기고 저역 차단 주파수 쪽에 3D가 그 3dB 포인트 그러니까 0.707이란 얘기죠.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보면 그 고역 차단 주파수 쪽이 그 이쪽이다. 자, 이 사이가 우리는 밴드위드 대역폭이라고 일컫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오디오 증폭기의 입력단에서 이제 뭐 중력단의 그 중력 주파수에 비해서 전압 증폭도 기준 3dB 떨어지는 저역 차단 주파수, 또 고역 차단 주파수는 오디오 증폭기 출력단에서 중력 주파수 1kHz에서 전압 증폭 또 기준으로 3dB 떨어지는 고역의 주파수.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밴드위드를 설명하라 그러면 어떤 증폭기 주파수에 대한 그 이득 특성으로 특성에 그 관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밴드위드라는 대역폭이라는 것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맞춰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실험은 너무 길어지면 그 실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방법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세로를 꽂고 이러는 거. 자, 지금은 이제 시뮬레이션 비반전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 비반전 회로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자, 원래 신호는 이렇게 보라색이 될 거고 빠져나온 거는 그 반전이 아니고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그 뭐야 극성이라고 해야 되죠. 위에가 지금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입력이나 출력이나 똑같은 플러스 쪽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호가 반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반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비반전이 될 거고 반전을 또 살펴보면 피스파이스를 사용한 거겠죠. 반전을 살펴보면 그 반전이라는 것은 어, 지금 반전 회로를 이렇게 구성 피스파이스로 한 건데 그 뒤에 어, 지금 입력이 어, 보라색이면 출력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뒤집어져서 그 여기에 플러스면 입력을 플러스 했는데 밑에 그 출력은 반전일 때는 마이너스로 나와서 이게 반대의 극성이 반대죠. 위상차가 180도인 그런 증폭기입니다. 근데 이 증폭도가 지금 1인 걸로 보이시죠. 더 크다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나왔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증폭도가 1인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보면 이제 비반전의 모양이겠죠. 실험을 하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책에 나오는 복잡한 조금 더 붙여서 뭐 그 오디오 증폭기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아마 시간 제약이 그 조금 따를 것입니다. 실험을 하더라도 그 야간에 그 수업 시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지금은 기본을 먼저 이제 기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비반전에 대한 실험을 보면 이 비반전이 그렇게 회로도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15V 플러스 15V에 있는데 그 이 채널 1이 지금 입력단에 VI 쪽에 가 있고 채널 2가 VOUT 쪽에 연결이 되어 있죠. 두 개의 신호를 보기 위해서 입력 신호, 출력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모양은 비반전이죠. 아웃풋 쪽에 있는 것이 부계한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바뀌었네요. 위에가 플러스고 여 밑에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R1은 그 입력 저항 요 접지에 되어 있는 저항이죠. R1이 지금 1kg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1kg 1kg고 R2는 그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바꿔서 한번 해보면 이 R2가 괴한 저항일 텐데 괴한 저항을 한 번은 10kΩ을 넣고 한 번은 100kΩ을 넣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넣으면 지금 요 앞에 거는 그 10kΩ을 넣었을 때이고 뒤에 부분은 그것은 100kΩ을 넣었을 때입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표시가 지금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디 가버린 이게 지금 표시를 해야 되는데 10kΩ이고 이건 100kΩ인데 입력 진폭을 해보니까 0.1로서 똑같고 출력 진폭이 틀려졌죠. 10kg는 1.16이고 100kg은 10.1이란 얘기죠. 그럼 이득을 그 측정한 이득은 11.6, 100일 때는 101이 됐고 그래서 이론상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이득은 이렇게 식에 따라서 V인분의 Vout 해서 R1분의 R1 더하기 R2는 10kΩ일 때는 이렇게 1분의 1 더하기 10 돼서 11V가 될 거고 100kΩ을 넣었을 때는 1분의 1 더하기 100이 돼서 101V가 되죠. 101V. 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차가 어, 그 오차가 있는데 자, 오차를 계산을 지난번에 해본 것처럼 11분의 월 이득분의 이득 빼기 측정 이득을 하니까 한 5.4545 이렇게 곱하기 100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차는 5.45% 정도가 되겠네요. 저항의 오차만 생각해도 이 정도는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항의 보통 오차들이 5%뭐 10% 이렇기 때문에 자, R2일 경우 100kΩ인데 이때는 101분의 그 측정한 이득이 101이니까 101 빼기 그 1은 또 101인데 100이라서 예, 그 저항이 좀 크니까 오차값이 지금 없이 거의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세요. 이게 비반전이죠. 비반전이니까 그 입력 신호랑 출력 신호가 차이가 없죠. 지금 100kg짜리에도 여기 그 입력 신호랑 출력 신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극성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단지 증폭이 되어서 나왔죠. 이 이득이 지금 여기는 101이니까 그 많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 증폭은 어,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204점 여기 밑에 쓰인 게 있죠. 그래서 얘는 한 11 정도의 그 이득이 실제 더 큰데 이렇게 같게 보여지게 나와 있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여기 밑에 게 더 클 겁니다. 그냥 그 줄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반전도 역시 R1은 1kg 넣고 위에 그 마이너스 단자에 전원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단자에 이제 접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V 플러스 15V 이렇게 되어 있고 R1
여기가 이제 1kg가 될 거죠. 입력 신호 있는 데서 1kg가 될 거고, 괴한 저항은 이제 우리가 바꿔보겠다는 얘기지. 한번 10kg ohm을 해보고 100kg ohm을 해보면 입력 진폭이 0.1로 두 개는 똑같고, 같은 1kg ohm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력 쪽이, 출력 쪽은 그 전압 이득을 마이너스로 쓸 수 있어서 그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죠. 반전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고 100kg ohm일 때는 마이너스 9.6입니다. 이득을 측정했더니 10kg ohm일 때는 마이너스 10이고 100kg ohm일 때는 마이너스 96이 되는데, 그 이론상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R1분의 R2가 되겠죠. 이득이. 그래서 10kg ohm을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10이 돼서 마이너스 10, 100kg ohm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분의 100을 해서 마이너스 100V가 됩니다. 실제 이득은. 그 차이값이 ohm이 작을 때는 없고, 괴한저항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고, 괴한저항이 크니까 한 4 정도가 차이 나서 오차값을 해보니까 R2가 100kg ohm일 때 이렇게 100분의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6 하니까 4% 정도가 났습니다. 이때에는 반전일 때는 그 저항이 크니까 오히려 오차를 가져왔죠. 그것을 잠시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엔 별일이 없으면 차동 증폭기를 할 텐데, 필요에 따라서는 반전 비반전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반전 비반전 증폭기 회로 구성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증폭도나 출력 전압 구하기, 그 다음에 출력 전압 위상차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